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낸 대표 소송인 백광현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오랑캐들에게 저의 국적을 박탈당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제가 이재명, 이해찬, 송영길 등 전현직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유포하여 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습니다. 그간 수차례 이재명 측근들로부터 허위 사실 관련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만약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 방송에서 비판한 인물들은 모두 권력자이고 공인이었습니다. 공인은 언제나 잠재적 비판의 대상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같은 당 당원이라고 눈 감아주고 침묵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준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저에게 프레임을 씌운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입니다. 최근 경기도당의 위원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히려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저 같은 일개 권리당원이 아닌 당내 선거에 돈봉투 뿌리고 업무 시간에 코인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온 국민에게 질타를 받은 제가 그동안 비판했던 그 대상들이야말로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주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질타를 받은 온 국민은 물론이고 개딸들을 제외한 온 당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마치 이재명의 장애를 조롱하고 소수자를 공격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매도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방송을 했는데 제 방송 전체 중에 찾아낸 부분이 고작 그 정도라면 차라리 뿌듯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몰랐겠지만, 민주당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제가 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증도 갖고 있고 장애인 등급도 받은 제가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권력자들보다는 제가 소수자겠지요. 장애를 단 한 번도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실제로 장애 등급이 있으신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장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장애를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가족에게 쌍욕한 것이 드러나면 슬픈 가족사로 둔갑시키면서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 못된 버릇을 이번에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도 명백합니다. 저는 처음 윤리위 참석을 했습니다. 직접 참석해서 소명을 했고요. 당시 윤리위원장은 분명 추가로 기일을 더 열겠다. 단 한 번에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저에게 방어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당은 윤리위원장을 교체했고요. 저 때문에 교체한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또 다른 징계 청원이 추가되었음에도 저에게 단 한 차례 소환이나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편을 통해서 저에게 최고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민주 두 글자 달고 있는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수천 명의 권리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들다. 맞습니다. 그의 말처럼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든 지금 특히 야당 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로 인한 재판들에 그야말로 깔려서 국감도 본회의도 불참하며 자신의 역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채권자인 저의 권리당원 신분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이 됩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권리당원에게 그 소송인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작 권리당원 한 명이 무서워서 이 같은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면 당명에서 민주를 떼던지 아니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길 권유합니다. 물론 하고 싶은 거 하기 전에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이재명 씨가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독재자들에 대한 날선 비판 많이 날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입장에선 참 공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을 향한 측근들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고소고발 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자신의 힘을 이용한 제명,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힘으로, 고발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는 작태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독재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영화 서울의 봄 이전에 민주당의 과연 봄은 올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부 총질이란 표현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진영주의 탈피는 민주당 세 분 대통령들의 일관된 바람이었습니다. 같은 진영이라도, 같은 당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잘못을 했으면 이의 있다고 손들고 외치라고 배웠고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적의 편이라고 배웠습니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부도덕을 청산하자,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자는 것은 내부 총질이 아닌 내부 청소입니다. 국민들을 향한 지지 호소, 총선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 지지해달라고 호소들 많이 하실 텐데요. 국민들을 향한 지지 호소는 이 내부 청소를 마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다움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